다음 주제가 뭡니까? 개혁신당 사태입니다. 예, 사실 지금 윤석열이 12.3 개헌 사태를 일으키고 네. 나서 그게 이제 굵직한 이슈의 한 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굵직한 이슈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묻히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이 계속 가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개혁신당 분당인데 개혁신당. 세석정당, 제가 원래 소수정당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작은,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그러니까 표방하는 이런 작은 보수 정당들에 대해서 저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에 바른정당부터 시작해서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이라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정당들, 그러니까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왜냐면은 관심이 국민 너무 많은데. 구구적이야. 예, 관심이 많은데 이 세석밖에 없는 네. 이 개혁신당이 12.3 내란 계엄 사태를 지나오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예, 떠올랐죠. 폭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 주제가 뭔가요? 왜 그렇게 작은 정당들은 서로 싸우는 걸까? 왜 싸우는 걸까요? 왜냐면요. 음. 이제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그 소수 정당에는 그 당원이 10명, 100명이면은 음. 100개의 의견이 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소수 정당에 들어갔다가 자체가 사실 당원이든 뭐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네. 자기 신념이 되게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강한 신념들이 들어보니까 오히려 좀 이게 강한 신념에 대한 그 소신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약점이 뭐냐, 뭔가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자꾸 이게 아무리 같은 그런 이런 같은 진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였어도 자꾸 서로 거기서 막 이견이 다 있는 거, 의견이 나 있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이거 같으니까 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치와 비전이 있잖아.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권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가 권력 얻으려면 뭘 해야 돼? 그거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선거죠, 선거. 그렇죠. 선거에서 성과를 당선돼야 되잖아.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러니까 표를 많이 얻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내가 표방하는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선이 돼서 권력을 많이 가져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걸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집권이죠, 집권. 그렇죠. 집권 포함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전술이 있죠.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정무적이라고 그러잖아. 네. 정무적인 판단을 잘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과 가치 비전이 두 가지가 있잖아. 네. 근데 봅시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내 정치적 그 뜻을 펼쳐보고 싶은 사람은 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일단 뭘 주로 보겠어요? 정당? 그러니까 봐봐. 가치와 비전이 첫 번째고 네. 정무적 현실 감각 이게 네. 두 번째라고 하면은 네. 큰 정당에 있는 사람들 주로 뭘 봤단 거야? 정무적인 거 본 거죠. 그렇지. 현실적으로 권력을 얻거나 내가 당선되기 쉬운 쪽이잖아. 그치. 공천받기가 물론 어렵죠. 그렇지. 근데 봅시다. 작은 정당에 간 사람들, 그게 이제 작은 보수 정당이든 아니면 작은 진보 정당이 훨씬 많죠. 네. 또는 작은 극우 정당이나 네. 작은 극우 정당들 또는 작은 보수 정당들, 그다음에 조그만한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네. 지금은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같은 당이 있죠. 네. 그런 작은 정당들은 가치 비전을 더 중시하겠어? 아니면은 가치 비전.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가치 비전의 색깔을 조금 줄이고 현실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겠어? 아니면 비판하고 목소리 내겠어? 반동분자 새끼. 좀 센데 어쨌든 이렇게 네.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선거를 앞두고 반동분자 좀 셌고 회색분자 새끼. 그러니까 비판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느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근데 보세요. 이 가치와 비전은 등대가 되고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잖아. 그렇지.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죠. 네. 이게 서 있어야 배가 이제 올바른 곳으로 가는 건데 네. 비행기가 올바른 관제탑이 없으면 안 되잖아. 비행기가 그렇지. 가졌잖아. 그러지. 등대가 없으면 밤에 배가 항해 갈 수는 못하지. 없잖아. 그렇죠. 근데 등대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든 당선만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 김호성 때처럼 막 그냥 다 포기하고 위성연단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냥 민주당 한 큰 정당이 한 정당에 당수 빨아들여갖고 그냥 표 얻고 이러면 다 된다 이런 것도 문제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가치 비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그 어떤 선거에서의 유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다 거부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겁나 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정당들을 그래서 아까 말했죠. 첫 번째가 강해, 두 번째가 강해. 첫 번째 가잖아. 첫 번째가 강하죠. 그렇죠. 첫 번째가 강하면은 더 싸울 가능성이 높다, 낮다? 있죠. 높다. 다분하죠.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내가 지켜본 바로는. 네.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2016년 총선에서 기적을 이뤄낸 구국민의당 사례가 있어요. 네. 안철수와 그다음 민주당에 있었던 그 호남계 그런 늙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국민의당이 대박이 났죠. 38석 얻었잖아. 비례대표도 엄청 많이 얻고 비례대표 득표율은 민주당을 초월했어 내가 알기로는. 네.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2016년 17년에 탄핵으로 인해서 태어났던 최초의 작은 보수정당이 있었죠. 그게 바른정당인데 네. 바른정당도 창당하자마자 일주일, 이주일도 안 돼서 뭐 김성태,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 다 원대복귀 했어. 네. 다 자유한국당 돌아갔어. 금세 장저도 돌아가고. 안타깝죠 사실. 그다음에 이 바른정당과 이 남은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이 바른정당과 교수단체도 무너져가지고 조금밖에 안 나온 이 바른정당과 구국민의당에서 이제 통합파가 있었어. 네. 통합파와 반통합파가 있는데 이 통합파가 합심해서 만든 정당이 뭐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다. 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생겼고 남은 이제 그 국민의당의 반통합파 만든 정당이 뭐야? 민주평화당. 이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네.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는데 네. 이 민주평화당 내에서 또 갈등이 있었어. 네. 또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의당은 어때요? 항상 있었죠. 네. 민주당과 민주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국 그 임명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정의당 내에도 있었죠 항상. 네. 그게 아니라 민주당과 그 뭐랄까 그 선을 긋고 네. 확실히 우리 노선, 우리 진보적 가치와 노선, 그러니까 노동의 색깔을 분명히 세우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자강과 민주당과 연대를 강조하는 이 세력이 항상 싸웠죠 정의당 내에서. 그렇죠. 정의당 있고. 네. 그다음에 녹색당 봅시다. 녹색당도 마찬가지야. 녹색당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 뭐랄까요 약간 선거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포함해 선거연합을 해야 된다는 쪽이 있었고 하성수 쪽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신지혜 쪽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신지혜파, 하성수파가 있었죠. 그래서 녹색당도 싸웠어. 사실 네.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지. 이게 한 줌도 안 되는 장원정당도 겁나 싸우는 막 데 싸웠고 있어요. 네. 노동당 봅시다. 노동당 내에서 파도선본이라 그래가지고 용해인, 신지혜, 뭐 서태성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네. 이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네. 심지어 당명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자고 노동당 내에서 투표를 붙였어. 어. 근데 여기서 안 됐죠. 그렇지 떨어져 나갔지. 근데 당 대표는 이제 이게 이렇게 그 러닝메이트로 나와가지고 네. 당선은 됐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파도선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집단 탈당해가지고 만든 게 뭐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도선본과 이 이제 그 노동당에 있는 주류 세력들의 네. 갈등이 있었죠. 네. 노동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민주노동당 옛날 사례도 있었고 네. 통합진보당 사례도 있었죠. 많죠 사례는 네. 진짜. 그 다음에 여성의당 같은 경우에도 뭐 타로로 전본다 뭐 그래가지고 엄청 싸웠죠.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념 성향이 강해요 저거요. 겁나 강하죠. 겁나 강하죠. 더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사람들끼리도 좀 약간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이제 그 김진아 씨와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타로 전문단 사람이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지 그 있잖아 잠깐 이 그분 이름이 기억 안 나. 타로 전문가. 장지유 대표.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장지유 대표가 여성의당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타로 전문가긴 하대요. 네. 근데 당무를 결정할 때 타로 좀 봐가지고 결정했다는 폭로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 했어가지고 싸움이 있었죠.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여성의당도 있었고 지금은 비대위가 이제 꾸려진 좀 됐고 그러니까 이 여성의당이 당을 해체하려고 그랬는데 해체를 의결하기 위한 의결 정도수가 안 돼서 해체를 못 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야. 미래당 봅시다. 미래당도 이렇게 그 수면 위로 그렇게 막 드러나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았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오태양파와 반오태양파가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일단 오태양파가 좀 어때? 더 세지 아무래도. 전략과 정치 수수가 굉장히 중요해. 뭐냐? 그다음에 반오태양파가 좀 원칙적이야. 그 대표주가 김소희 전 대표야. 네. 김소희 전 대표 그다음에 최시은 대표 물론 최시은 씨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김소희 전 대표가 탈당하고 이러면서 오태양 쪽에 붙었지만은 네. 오태양파 오태양파가 있다 했을 때 오태양파는 좀 어때? 조국 집회도 나갈 정도로 네. 민주당이랑 그래도 협력의 끈을 놓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쪽이고. 그렇죠. 민주당 또는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시은 씨나 그다음에 김소희 씨 네. 이런 분들은 결국 이제 사실상 탈당이 됐죠. 네. 탈당을 당한 건 다르고 물론 최시은 씨 남았지만
그래서 미래당 내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죠. 네, 저는 그거를 감지하고 있었죠. 이게 언론에 막 나오진 않았어요. 네. 결국엔 이제 오태양 대표는 이제 결국엔 이제 성추행하면서 자멸했고, 근데 오태양 대표 위주로 미래당이 흘러간 게 있다 보니까 미래당 전체가 지금 침몰을 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오태양이 거의 너무나. 거의 진짜 완전 말 그대로 그 미래당의 태양이었으니까 예, 진짜. 지금 이제 진보적 소수정당, 그러니까 진보적 원내정당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있잖아요. 이 3당은 활발하게 원내진보정당 파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미래당이 안 껴있잖아. 못 끼지. 그러니까 이 3당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를 이제 기본소득 진보당을 좀 인정 안 하잖아. 위선정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네네. 미래당이라도 좀 끌어모아야 되고 여성의당 미래당이면 적어도 끌어올 수 있거든. 네. 못 끌어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민생당 갈등은 말할 것도 없죠. 네. 바른미래당이 결국에는 이제 무슨 대한신당으로 갈라지고 막 이랬어. 마지막에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있고 바른미래당에 있던 그 보수적인 정치인들 어디 갔어? 새로운 곳으로 갔어. 근데 이 세 당이 다시 총선 직전에 합친 게 민생당이야. 근데 민생당 영석됐죠? 네. 영석되고 나서 무슨 뭐 이관승, 김정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전행을 하고 뭐 횡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또 기억 안 나네. 민생당 비대위원장 출신이 있어요. 그 사람 또 기억이 안 나. 안철수 걘데. 네. 싸웠어 엄청나게. 잠깐만. 이수봉. 네. 그렇지 이수봉 씨 말해가지고 막 콩가루처럼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비대위를 3년 8개월 하지 않나. 그랬죠. 네. 그다음에 시대전환도 비교적 갈등을 덜하긴 했는데 막판에 국민의힘과 흡수합당을 하려고 하는 네. 조정훈이 이제 유일한 그거잖아요. 당대표이면서도 유일한 국회의원이니까 이 사람들 국민의힘에다가 시대전환 통째로 바치려고 했는데 네. 여기에 반대하는 이재원, 그러니까 이원재, 네. 이원재 전 대표, 이원재 전 대표랑 이원재랑 조정훈이 손잡고 맞는 게 뭐다? 시대전환인데 이 이원재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긴 했지만 말미에 국민의힘의 당을 통째로 바치려고 하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통합 반대파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조정훈이 다 결정하니까. 네. 조정훈은 지 혼자 살려고 당 다 팔아버리고 다 이렇게. 조정훈은 겉으로 하는 말은 항상 이거야. 무슨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좌가 우가 아닌 어디로? 앞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기득권을 보지 말고 국민 보고 정치해야 돼. 이런 말을 해. 근데 국민의힘 가서 한 게 뭐야? 동성애 반대. 동성애 반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 계엄 옹호. 형. 동성애 왜냐면 반대 계엄 그분이 봤을 때 국민만 보고 가는 정치인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동성애자는 국민이 아닌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랑 계엄 옹호인데 네. 나는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계엄을 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계엄을 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 높지? 윤석열 탄핵하는 거 천천히 해야 되고 윤석열 수사 기소 체포 천천히 해야 되고 시간 끌어야 되고 민주당 다 모든 거 민주당 탓이고 이재명 탓이고 어쨌든 시발. 그러니까 시발이지. 그러니까 조정훈은 기득권 당권 옹호하고 모든 보여주는 행동들은 동성애 반대하고 이런 거면서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자도 아닌 우도 아닌 앞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억은 뭐냐면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억은 그거야. 뭐냐면은 종북을 다 없애는 기억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조정훈의 정치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생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여성의당, 미래당, 시대전환, 민주노동당까지. 네. 그 전에도 무지하게 많죠. 그렇죠. 근데 21세기로 국한해 보면은 이렇게 거대 양당 바깥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작은 정당들이 다 뭐했다? 분열했다 아니면은 합심했다. 분열했다. 이거 분열 쓰려면은 작은 정당들 분열한 거 다 쓰면요 진짜 네. 한 8만 대 정도 써야 돼. 무슨 진짜 그 우리나라에 한국을 빛낸 그것처럼 그렇지. 한국을 빛내면 그잖아. 뭐 아름다운 이 맞아요. 땅에 거막한 소수 정당 파이에 네. 분열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불러야 돼. 그렇죠. 진짜 국민의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어쨌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어쨌든 이 분열을 많이 일으키는 정치인들이 꽤 있죠. 거대 양당 소속됐다. 뭐 이런 맞아요. 대표적으로 안철수라든지 참 이준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을 항상 그러니까 헤어짐 전문가, 이별 전문가들이 있죠. 요즘에 이준석이 좀 부각되고 있죠. 예. 그다음 이제 뭡니까? 빨리 해야 되겠어. 넘어진 건. 허은하 대표의 자기 존재감 키우기. 예, 이게 뭐냐? 사실 허은하 대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외부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외부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긴 했어요. 네. 뭐 바로 보고 새로 쓰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 내세우면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국회대학교라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주 의원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든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홍보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홍보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거든요. 국회의원 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자기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네. 개혁신당 하면 사람들이 누구 생각나? 이준석이지. 그렇지. 그렇죠. 개혁신당은 고로 누구 정당? 이준석 당이다. 그렇죠. 라는 그 말이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겠지. 이준석 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겠어? 아니면 이준석 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에는 허은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개혁신당은 허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이준석 땅까리 하고 싶겠어? 아니면은 아니 내가 하고 좀 내 존재감을 키우고 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준석을 보필하면서 이장이 저 잘 되길 바라는 그러니까 보좌형도 있잖아. 네. 보좌진 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양정철이나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잘 보좌해서 이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서 거기서 2인자의 그것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 제갈량 같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역사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유비가 통치권은 최종 결정을 하되 네. 최종 결정에 좋은 조언을 하고 그 이런 참모. 사람도 있잖아요. 참모지죠. 근데 허은하는 그런 쪽이겠어? 아니면 자기 자체가 좀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 자기 자체가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그런 정치 행보를 보여왔다고. 네. 근데 개혁신당에서 아무래도 이준석이랑 이제 이준석 측근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랬지만은 네. 이준석을 빛나게 해주기보다는 자기도 빛나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야.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응당 정치인이라면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허은하 대표랑 이제 이준석 의원이 파로 두 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파, 허은하파가 있다고 했을 때 허은하파가 부실하긴 하지만 이준석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개혁신당 그렇죠. 내에서는. 네. 근데 이준석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뭐 이준석 의원이 지역구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눈물로 사정해가지고 공천 받게 해달라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게 해달라. 네. 눈물로 빌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당대표 되고 나서 비례대표 당선된 이주영 의원이랑 천하람 의원한테 5천만 원 직책당비를 내라고 했다. 압박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5천만 원. 그다음에 비싸. 당대표 업무를 보면서 과도한 의전을 했다. 아. 비용을 지나치게 썼다. 네.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썼다 이런 의혹도 있고. 일일 당대표 언론 노출 체크를 시켜가지고 네. 당대표인 허은하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하루에 얼마나 언론에 나오는지 이거를 막 이렇게 집착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대표실을 의원실처럼 쓰게끔 막 이렇게 의원실처럼 운영하게끔 막 이렇게 무리한 욕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약간 직원한테 네. 그 이제 개혁신당 그 사무처 직원한테 개인 유튜브 관리를 시켰다든지. 그다음에 김철근 전 사무총장과 이주영 전 정책위 의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논란들이 이준석 파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은하가 이렇게 잘못이 많고 일방적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으니 허은하는 당대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주장을 하고. 네. 허은하 대표가 안 물러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네. 당원 소환제를 하려고 한대.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당원 소환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도 이준석이 그래도 되나? 예, 이준석이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쓰나 이런 거죠. 예, 이준석이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열거한 잘못들이 제기됐다고 해서 네. 허은하 대표가 이래서 음주운전 또 했다거나 이미 네. 음주운전 2번 했는데 또 네. 했다거나 되게 그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똥볼을 찼다거나 네. 뻘짓을 했다거나 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이게 아닌데 네.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그렇게 중대한 잘못 같진 않아요. 네. 허은하 대표 쪽의 입장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 이 중에서 보면. 네. 또 허은하 대표가 또 약간 반론한 것도 있어. 해명한 것도 다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열거한 것들. 네. 근데 그런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허은하 대표를 또 이렇게 쫓아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분명해.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준석파가 많을까 허은하파가 많을까? 이준석파가 맞지. 압도적으로 많아. 거의 그렇죠. 8대2 또는 9대1까지야. 네. 지금 봅시다. 최고위원회만 보더라도 네. 허은하 대표님 편을 든 사람 누구밖에 없어. 조대현밖에 없어. 그다음에 나머지 이기인, 천하람 이런 사람들 기타 뭐 다른 그 최고위원들 전부 다 누구 편 든다? 이준석. 편이잖아. 네. 당원들도 그래. 이준석 보고 왔어. 네. 이준석 개혁보수. 그렇죠. 안티팸이 그렇지, 보고 온 거야. 그렇지. 근데 봅시다. 안티팸이. 개혁신당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누구를 더 비판하겠어? 허은하.
이준석을 비판하는 여론이 좀 있죠. 네. 아니면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준석을 더 많이 비판하기보다는 이준석을 비판하면서도 그러니까 봐봐. 아이고 개혁신당 또 그러니까 일단 1번이 뭐냐면은 이 계엄 사태 뭐 대통령 체포된다 많아. 이게 여기에 더 관심 많아.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거 말고도 정치에 관심 많은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네. 어떻게 말하면 이거야. 허은하가 100% 잘못 안 했고 이준석이 잘못 많이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네. 말하냐면은 아이고 개혁신당 또 이런 식으로 또 아이고 또 작은 정당도 부연하네. 근데 이준석이 이래도 되나? 이렇게 먼저 말한다 이거지. 허은하가 잘못 주장했나 보다는 그러니까 개혁신당 밖에서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감지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준석은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총선 직전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계열이 있었잖아요. 맨날 헤어지고 분열만 해. 맨날 분열의 정치. 근데 허은하라고 하는 최측근까지도 이런 식으로 내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훈 그렇게 본부장 세워놓고 내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봅시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원내 당대표였잖아요. 원내 네. 당대표. 국회의원이 아닌 당대표 신분이었을 때 네. 그때 주류 친윤계한테 린치를 당할 때 누구보다 곁을 지켜주면서 기자회견도 잡아주고 기자회견 잡으려면 현역 의원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잡아준 사람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야? 허은하지. 허은하잖아. 네. 근데 나아가서 비례대표잖아. 근데 의원직까지 탈당하면 의원직 날려나가는 거거든요. 네.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개혁신당에 합류한 사람이 누구야? 허은하잖아. 네. 근데 그런 허은하도 네. 자기 말 안 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친다? 네.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개혁신당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개혁신당 안에서 이준석 똘마니들은 이렇게 말 뭐하지만 이준석 똘마니 똘마니. 또는 이준석 추종자들이 보기에는 네. 이준석 현아가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짓 했으니까 네.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 개혁신당 밖에 있는 뉴스에 관심 많은 사람들 어때? 이준석 또 분열 정치하네, 통합 정치한다 이렇게 말하겠어. 더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 허은하를 팽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네. 허은하를 또 팽하려고 한다 이거 자기 말 안 네.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에 관심 많고 뉴스에 관심 많은 개혁신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이 또 분열의 정치를 하려고 하겠냐 말하겠어? 아니면 이준석이 또 통합의 정치한다고 말하겠냐고. 분열의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대권 주자로서 이준석의 이 사태가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 개 마이너스지. 그러겠지. 겁나 마이너스죠. 근데 내가 이준석이라면 이럴 것 같아. 동아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이준석이라면. 이준석이라면요? 제가 이준석이라면 글쎄요. 적어도 이렇게 갈등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게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자기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다. 그지? 그렇죠.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 측근들이나 당내의 여론을 보면은 당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여론을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허은하 대표 이런저런 A, B, C, D, E 문제 많다라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래도 허은하 대표도 그렇게 너무 흔들지 말아라. 그다음 이렇게 말한 다음에 허은하 대표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수용해 주십시오 하고 네. 중재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개혁신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대표가 허은하 대표의 당권과 권한을 존중해주면서 허은하 대표의 비판적인 당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주면서 달래거나 중재를 해주면 이 사태가 언론에 노출이 됐을까? 안 됐겠죠. 그 전에 보응하게 됐겠죠. 근데 네. 이준석 대표가 뭐 했어? 어? 그러니까 김철근 자기 측근이라고 하는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허은하 대표가 결국 못 참고 이제 해임을 했잖아. 네. 그게 부당한 해임이든 정당한 해임이든 떠나서 네. 그렇게 해고 나서 어땠어? 페이스북에 뭐라 썼어? 뭐라 했냐면은 허은하 대표 나 지역구 선거운동 하기도 힘든데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자기 비례대표 공천 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는 거는 네. 진짜 저격을 제대로 했네요. 짜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이게 모욕 주는 거거든 이거. 맞아요. 항상 이준석 대표 이런 식으로 해왔어. 그렇죠. 그 개인의 메신저 공격하면서 맞아요. 메신저 인신공격하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 지금 이 상황과 상관도 없는 이건데. 그잖아.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당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 이준석 다 추정자잖아. 근데 이준석이 여기서 허은하 대표 너 그래도 권한 존중해달라고 한마디 하면 뭘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허은하 대표 따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으면서 네. 허은하 대표님 이런 부분은 좀 받아들여 주세요. 좀 시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중재가 돼야 안 돼. 되겠죠. 이준석이 말하는데. 네. 아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랑 이재명이 싸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비이재명 의원들 불러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달래주고 하면 화해가 되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나 이런 건 좀 안 하겠다. 맞아요. 비이재명계 말도 들어주고. 네. 근데 그럴 생각이 없던 거지. 그래서 이준석은 이꼴을 분열의 정치인에 가까워 통합의 정치인에 가까워. 분열의 정치인이지. 그동안 역사도 그렇고 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준석이 좀 독선적인 사람이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 이성과 합리성에 개긴다고 생각하면 어때? 그거를 포용해 주는 게 아니라 내치지. 자꾸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SNS 선수잖아 이 사람은. 자꾸 비난하자,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안 됐단 거야. 이건 특히 네. 이건 좀 아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사실 되게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되게 편견적인 말인데 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아니, 뭐 그런 부분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다음. 가장 최악의 모습이 바로 당내 갈등을 노골적으로 공개하는 것. 예, 이 얘기는 제가 허은하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물론 이제 허은하 대표가 조대현 최고위원이랑 함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엄청 많이 개최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랑 오늘인가요? 어제일까 어제 오늘이랑 어제 그러니까 아니요 어제 오늘 기준으로 잠깐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예. 1월 17일 금요일인데 1월 16일이랑 1월 13일 월요일에 공개 최고회의를 두 번 열었어요. 근데 내가 정치부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하면서 또는 그동안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큰 정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작은 정당은 특히 그래. 당내 갈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두 파가 갈리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이 카메라가 있는데 서로 험한 말 하면서 콩가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최악인 것 같아. 안 좋죠. 예, 네. 가장 최악이야. 맞아요. 근데 허은하 대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 공개 최고위원회를 좀 열지 않거나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할 때 이준석 대표를 자꾸 물고 늘어지거나 자꾸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거나 좀 약간 쉽게 말해서 약간 시비 틀려고 하는 말들을 자제해야 돼 차라리. 그렇죠. 자꾸 공격적인 언사를 자꾸 허은하 대표가 한단 말이야. 맞아요. 요즘에 허은하 대표 공개 최고위원 두 번에서 처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힘의 정치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의 권력과 힘이 당원 당규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이번에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 걸 자제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험악한 말 하고 면전에대고 막 이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렇죠. 일단 공개적인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물 밑에서 비공개로 네.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 자꾸 만나서 설득하고 내가 이런 뭐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는 거에 진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험악한 말 하고 이러면 보통 거의 10중 8구 어떻게 된다? 헤어진다 또는 화해한다. 헤어지죠. 헤어지더라고. 네. 내가 보니까 봉합하고 화해하기보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험악한 말 하잖아. 다 말로가 안 좋았어. 그렇죠. 분당을 하거나 탈당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갈등을 외부로 노출하면 된다 안 된다? 노출하면 안 되죠. 안 되고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치열하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 같아. 당내 여론 지형이 당내 그 분위기라는 게 소수자들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 선전전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기하고 싶지. 하고 싶잖아. 네. 당내 지배적인 여론이 이준석 개니까. 그렇죠. 그 마음은 알겠으나 네. 어쨌든 공개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막 씹어대고 막 험한 말 하고 막 이랬잖아. 내가 카메라 찍고 있는데 정혜민이 나쁜 새끼야 이러면 혜민이 기분 나쁘잖아. 그럼 혜민이도 나한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효용이 형 욕심쟁이 새끼잖아. 이런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보는 사람도 눈살이 찌푸려져.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찌푸려지죠. 눈살이 찌푸려지잖아.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게 분열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게요. 처음에는 좀 나는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수 있다. 근데 그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국민들이 뭘 하냐? 일단 피로감을 심하게 느껴요. 아니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네. 저 당을 지지해줄 수 있겠냐 니 같으면은. 못하지. 불안하잖아. 피로감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냥 이제 탁골배기가 싫어져 그냥. 그렇지, 어, 그렇지. 그게 문제거든. 이제 싸움의 주체가 싸움의 갈등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싸우는 모습이 이제 보기 싫은 거지. 물론 이제 내가 당내 내부적으로 최대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수파로서 네. 불가피해.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면전에서 싸우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언론 인터뷰나 SNS에 정제된 글을 쓰세요. 그렇죠. 웬만하면 언론 인터뷰나 SNS도 비난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탓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만은 네.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면전에 대고 이러는 게 진짜 안 좋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싸우는 거 봤잖아. 그렇죠.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있다. 네. 이미 두 차례 어쨌든 면전에서 험한 말 쏟아내는 모습이 생중계돼가지고 개혁신당은 이 허은하파와 이준석파가 이렇게 다시 손잡고 화해할 수 있나 싶어요. 좀 회의적이야. 안타깝고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준석 의원한테는 또 분열의 정치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미지를 왜 국민들한테 강화시키냐. 이게 본인은 대권을 바라보든지 더 큰 정치인을 바라볼 텐데 장관을 하든 뭐 아니면 당의 단체장을 꿈꿀 수도 있는데 이런 정치 그 진로에 이렇게 빨간불이다 이거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적어도 허은하처럼 그렇게 의리 지켜준 사람한테는 허은하가 욕먹고 있더라도 당내에서 좀 약간
포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비공개적으로 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공개적으로 모욕한다든지, 비례대표 공천 달라고 눈물 찔찔 짜면서 나한테 부탁해서 애원했어요. 바지가랑에 붙잡고 애원했어요. 비례대표 공천 달라고.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게 이준석 같이 우리나라 손꼽히는 셀럽 정치인이 그렇게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공격하는 게 맞느냐 이거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허은하 대표 측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공개적으로 이렇게 콩가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서 보이지 않는다. 악수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정치밖에 아닌 거다 이거는. 그렇죠. 솔직히. 예. 그러니까 화합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준석파들이랑 같이 정치를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자기 정치로서의 그걸 입지를 부각시키는 느낌밖에 안 든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하려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계 정치인들이 공개 최고위원 할 때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 최대한 험한 말 안 하더라고. 되게 점잖게 얌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더라고. 이거 일부러 그런 거거든. 절대 뭐 지금 정국진 씨나 허은하 대표나 옆에 있는 조대현 대표가 막 조대현 최고위원이 흥분해가지고 막 되게 험한 말 쏟아내고 있어. 모두 발언할 때 또는 뭐 중간에 뭐 이거 뭐 하세요 정국진 씨가 매일 말하더라고. 그런 게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천하람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이 잘 똑똑하거든. 근데 자제해. 그렇게 누가 공격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자제하면서 되게 차분하게 말해. 그렇게 하는 게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 더 이상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공격적인 발언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혁신당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소수정당 분열 문제니까 이걸 좀 관심 갖고 앞으로도 지켜보게 될 것 같고, 기사도 하나 쓰려고 해요. 지금 오목내지 인터뷰 하나 따왔어. 그래서 네. 쓸 건데 그렇습니다. 혜민이 어떻게 생각해? 좀 이 이슈 들어보긴 했어? 개혁신당 싸우고 있는 거? 기사로 보긴 했는데 보긴 했어? 안타깝지 좀. 이제 짜가정당이 그지? 좀 안타까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